네, 강의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바꿔 지나가야지 또. 됐다. 아이고 힘들어요. 돈 없다고. 살인 조익 아시죠? 뱀에 비늘린 자니까 비늘린 자. 그 다음에 매미 조자, 날개 익자. 아시겠죠? 그래서 망량이 그림자에게 묻기를,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은 그림자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처가 없어요. 이거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알아서 하는 거고, 엎어졌다 구부러졌다 다 하니까 그 얘기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림자가 일정한 마음가짐이 없음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림자가 말하기를, 내가 의지하려는 게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내가 의지하는 것도 또한 의지하는 바가 없어서 그런가. 무슨 말이죠? 의지하려는 그 주인도 의지하려는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그림자의 주인이 있죠. 그림자에 우리가 아까 보면 그림자가 따르잖아요.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은 어떤 게 옳은 거냐, 그런 얘기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뱀의 배비늘이나 매미날개 같은 것이요, 그런 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다 허물이 생기고 벗어지고 날아가고,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뱀이나 매미만 허물을 벗지 또 일반 동물들은 허물을 벗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망량은 그림자 둘레의 엷은 부분, 즉 그림자 중에서도 진한 부분이 있고 연 흐릿한 부분이 있어요. 엷은 부분을 우리가 망령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여기서는 의인화시킨 거죠. 사람인 것 마냥 그림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의지처가 있냐 없냐, 의지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 의지처가 있다는 그 사람은 또 의지처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인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망량이 그림자에게 묻기를, 그러니까 망량은 그림자 둘레의 엷은 부분인데 진한 부분한테 묻기를, 오마이 갓, 그림자가 그림자한테 묻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줄 데가 없이 이러나 저러냐. 근데 그거는 내 의지처와는 다르다. 자네는 아까는 구부리고 있더니 지금은 펴고 있고, 아까는 머리를 묶고 있더니 지금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왔네. 아까는 앉았더니 지금은 서 있고, 아까는 가더니 지금 가만히 있네. 재밌죠? 무슨 말이야? 그림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쩌라고 나보고, 주인은, 그림자는 아무 의지가 없어요. 구나 어째서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하면서, 구구하게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해, 보나마나 다 아는데 나는 존재하고 있지, 이런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림자는 또 햇빛이 있으면 없어져요, 그게. 그래서 나는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그 까닭을 나는 몰라. 왜 존재하는지. 그냥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매미 껍질이나 뱀 껍질과는 비슷해. 근데 똑같지는 않아. 왜? 매미 껍질과 뱀 껍질은 반드시 허물을 벗고 날아가야 되는데, 이 그림자는 흐린 날에는 보이지도 않아. 지가 뭐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기다릴 필요도 없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내에 들어오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빛과 광선이 비칠 때만, 햇빛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데, 그늘 속에 들어오면 또 그것마저도 안 돼. 내 의지처럼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런 얘기요. 그늘 속에서나 밤이 되면 만다는 사라지네. 이처럼 불빛이나 광선이나 그늘 밤과 나는 서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나의 의지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지. 아무 의지가 없다는 얘기요. 그림자는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 있고, 불빛과 광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의지처가 나는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도 역시 의지처가 없느냐? 의지처가 없으면 함부로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줄 때를 가져라라는 게 그 말이고, 더군다나 그 형체가 나타나 내가 그 형체를 따를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어. 그 형체가 있죠. 형체를 따른다는 거는 본래를 따를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어. 나는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그 형체가 따라오면 나도 따라가고, 그 형체가 서면 나도 서고,
그 형체가 격하게 움직이면 너 따라서 막 격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는 나에게 뭔 물을 것이 있다고 그거를 묻느냐 이런 말이야. 나한테 묻는 게 무슨 의미냐. 난 아무런 의지처가 없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림자가 움직인다. 여기 이야기는 망량과 그림자의 대화를 빌은 건데, 사람의 행위나 만물의 작동은 그 근원을 찾아보면 결코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단지 도의 지배에 따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말이죠. 도의 지배에 따른다는 얘기는 뭐죠? 도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요. 그 말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각자가 자주를 주장할 것이 뭐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가. 자주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도의 지배에 따른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인데, 결국은 도의 지배를 지배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죠. 그러니까 그 의지처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야. 줄 데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어는 장자의 재물론편 끝부분에서 망량이 그림자에게 묻는 이 내용을 이용했어요. 어느 곳에도 의존하지 않는 장자적 기질을 가진, 어느 곳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장자적 기질을 가진 자신의 영역을 드러내보고 있는 부분으로 경어가 일찍이 노장사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 그림자 얘기를 끌고 오는 건데, 특히 장자적 기질을 아주 섭렵하였으면 이미 주지한 바와 같더라. 당나라 성현영의 주석을 살펴보면 조익자 조감냐 언사태 굽히고 조신출갑이고 부지소이하니 막변기연하고 독화이생하며 계무대야로다. 이사총이충하고 유태피갑이니 칭이재물 소이인지라. 이렇게 하셨죠. 무슨 뜻이에요? 조익은 매미가 탈바꿈 하는 거죠. 매미가 달겨보는 거. 라고 한 것은 매미가 탈바꿈할 때 벗는 허물을 조익이라고 해요. 살인조익. 아까 했죠. 말하자면 뱀의 굽히. 뱀은 굽히고 허물을 벗어내버리고, 즉 허물을 벗는 매미는 새로운 껍질이 나오는 것인데 그 까닭을 몰라요. 누가 매미 보고 매미가 매미 스스로가 나는 허물을 벗어야지 했나? 아니요. 그 생태가 그렇게 돼 있죠. 그 까닭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밝혀 말하지 못하니 홀로 되어나는 것이고,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모두 기대는 게 없다. 뱀과 매미 두 종류는 허물을 벗기 때문에 다른 사물과 달라서 이렇게 인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뱀과 매미는 껍데없이 어떤 의지처가 없이 해요. 다른 동물은 빼놓고 뱀과 매미가 라고 하였다. 이처럼 경어는 불도유 삼교에 등통한 대속학으로서 깨달음을 성취한 위대한 각자라는 사실은 그를 한국 불교 역사상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으니, 그래서 경어는 결국 뭐예요? 송계함도 왜 불이 났나 그런 걸 따지지 말라 이런 얘기요. 결국 경어는 이고 송계함의 하마도 사람의 행위나 만물의 작동일 수 있어. 뭔지 몰라. 그냥 따르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왜? 그거 말고 무상이 이 세간을 다 불태운대잖아요. 무상함이. 그래서 만물의 작동으로 그 근원을 살펴보면 결코 알 수 없어. 다만 그냥 순리에 따라 뭘 이것저것 슬퍼할 필요도 없어. 매미가 허물 벗고 뱀이 허물고 탈피하는 거 똑같은데 뭘 그걸 슬퍼해가지고 하냐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화제는 너무 심리할 것이 못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담하기는 참담했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의 시에서도 찾을 수 있더라. 우리 경어선사도 자소가 있죠. 자소, 스스로 비웃음. 남쪽에서의 거의 마지막 시가 자소야. 스스로 비웃음, 자소. 그 다음에 북쪽에서의 마지막 수. 북쪽에서의 마지막 시라고 해서 인생 일대의 가장 마지막 수는 뭘까요? 자계예요, 자계. 자소와 자계. 이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자소와 자계예요. 자소는 자기 스스로 뭐한다? 비웃어요. 어디서 비웃었죠, 경어사가? 고금당에서 삼수갑산 떠나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 비웃는 자소라는 시를 남기죠. 자소. 그 다음에 삼수갑산에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는 자괴. 자소는 스스로 비웃음. 여기는 스스로 부끄러워.
무너질 경자니. 그래서 경선사가 했는데 여기는 누구의 자소예요? 정약용의 자소구나. 정약용. 초초 간상시역이나 10년 구책 지분 피로다. 지주 만물 우무되어 명동 천인 방이수로구나. 불견 홍안 다방명이여 윤회 백안 제친지니. 살인 조익 종하대하고 자소 오생 도저치로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비웃으면서 경솔한 벼슬살이 너를 속여서. 이 정약용이도 그 저수를 500권이나 한 사람 중에 하나죠. 정약용. 500권의 저수를 남기고 벼슬살이를 정조시대 때 하죠. 경솔한 벼슬살이 너를 속여서. 너는 누구요? 너 자신을 말하는 거죠. 10년을 부인 뒤에 싫어졌다며 떠났구나. 10년을 벼슬살이 하더니 이제 싫어졌다고 유배를 떠나죠. 어디로 가죠? 정약용이가 전라도로 떠나나? 그래서 저기를 또 만나죠. 추사 김정희도 만나. 그죠? 알면서도 어리석어 말을 못했고 너 이름 너무 알려져 비방 따라 다녔노라. 고운 얼굴 방명한 것 보지 못했는가. 얼굴은 그럴싸했어. 근데 복조가리가 없는 거죠. 방명이죠. 일찍 죽죠. 나를 흘겨보는 이 친지들이 먼저였다. 뱀 허물과 매미 날개가 무엇에 의지하였던가.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습게도 내 인생 어리석고 말았구나. 시는 뭐 근래 그다지 뭐 그냥 그 저기는 아니네요. 다사는 당대에 대실학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죠. 저서를 남기고 떠날 정도로 대석학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양을 떠나는 어려움을 겪어요. 시련이 있었더라. 세간의 비방을 힘들어하고 좌절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약용은 이러한 시를 읊조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죠. 원래 뱀화물과 매미날개가 무엇에 의지해서 됐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귀향을 가게 된 것도 이거 다 뭐 어떻게 보면 어변이로다. 우리 경선사도 어변이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라는 부분에서 다산의 정신적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야. 저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경허승사 선양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안 돼. 시절 인연이 안 맞는지 더 이상 내가 쓸 돈이 없어요. 길거리로 나앉게 돼버렸고 경매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희망의 끈은 놓지 않죠. 언제 어디서 누군가가 그 돈 뭐 얼마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왜 나한테 돈이 없어? 아이씨. 라는 부분에서 다산의 정신적 의지가 드러나고 있으며 우습게도 내 인생 어리석고 말았구나. 저도 내 인생에 어리석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의 표현에서 달관에 이른 정약용의 수승한 경지를 엿볼 수 있다는 시다. 한무 제착 곤명지요 득겁. 이거는 이제 경허선사의 그 저기요 지금 송계암 회록후 성조 건선문이에요. 다시 이어왔죠. 한무제착 곤명지요 득겁해 천지여 불면 이화로고 기유 경국요대 금봉옥령이 지족시이고 호비 지방점의 지런이니 황호산감 촐락 지미호이랴 추차득득 실흥망야 불가이 우희로구나. 불가이 희언이로다. 차암야 무적가고 이토인 지천이니 창어라대 개구야로구나. 이렇게 쓰셨어요. 어찌됐건 불이 났으니까 위로도 해야 되겠고 별거 아니라고도 해야 되겠고 경선사로서는 대략 난감이겠죠. 그죠? 한무제가 곤명지를 받아가 그 곤명지는 뭐예요?
그 한무제가 연못을 만드는 곳이에요. 땅 곤자잖아요. 곤이죠. 땅이 막 밝게 드러나는 하여튼 좋은 명당자리다 이런 말이야. 거기다가 연못을 파다가 거패를 얻었어요. 불이 났어. 천지도 또한 화재를 면치 못하거늘 어찌 거패를 얻었어요. 천지도 또한 화재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금님이 사는 천지 궁전도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천지 궁전도 화재를 면치 못했는데 어찌 경국요대와 금봉옥령이라고 족하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경국요대 또 뭐죠? 임금님의 궁전 그리고 금봉옥령이 족하게 믿을 수 있겠느냐. 비유컨대 이것은 조개집과 개미뚝. 조개집과 개미뚝은 하루아침에 물이 들어오면 슝 날라가. 그러니까 인생 일장춘몽이다. 뭐든지 뚝으로 하물며 이것은 조개집과 개미뚝인데 한번 물이 싹 들어오면 없어지는데 하물며 이 산기슭에 산기슭 뭐죠? 이거 지금 덕유산 송계암이거든요. 덕유산 산기슭에 조그마한 이 웅집 송계암과 조그만 촌락 이런 것이 미미한 것이 메라 암까지 그 물로 실어서 없어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것으로 가늠해 보면 득실 흥망이 근심이거나 기뻐할 일도 아니요. 뭐 근심도 아니고 얻었다고 기뻐하고 잃었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근심하거나 기뻐할 일도 아니요. 개뿔. 근데 현실로 다가오니까 좀 그 시기는 하더라고요. 그죠? 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굉장히 그 뭐래 평상심 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그 시기 하다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을 또 거치고 어쨌든 그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의 경지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뭐 그까짓 걸 가지고 세파에 시달리는 걸 가지고 라고 하기는 있지만 좀 파도가 거세면은 힘들죠.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 남자는 이 자취를 가히 살필 수는 없으라. 남아있는 게 없어. 싹 쓸어서 그냥. 지방 사람들, 그 사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신라 때 창건되었다고 그럽니다. 신라 때. 그러니까 오래됐다 이런 얘기죠. 이 송계암이 신라 때 창건되었다고는 하니 다 모두가 지난 옛 이야기더라. 뭐 신라 때 창건한다는 게 뭐 있냐. 엄청 많죠. 그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게 참 오래 남아서 저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땅 홀라당 팔라당 또 불에 타버리고 뭐 하여튼 그 회록이 항상 있어요. 다 옛날 일이라. 경어는 이 송계암의 회록의 안타까움을 들어서 이 말하고 저 말해서 위로를 해보는 거야. 한무제가 곤명제를 받아가 거패를 얻으니 이 거패가 뭐랬죠? 화마. 천지도 또한 화제를 붙여 천지 여기서 천지는 천자 아닐까 한번 볼까? 천지는 천자라고 하고 싶은데 천지일 거 과연 한 번만 더 경어집 볼까? 경어집 보는 게 빠르겠다. 천자 같은데 천지가 아니고 여기 있다. 덕유산 송계암 에이구 페이지 수도 없어요. 그냥 차지하다요. 괴로워. 여기 있다.
천치지 이거. 천치다. 천차가 아니고 천치요. 천지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야지. 아무리 든든한 견공요대와 금봉옥룡이라 한들 결코 믿을 수가 없더라. 것을 들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이 송계암 해록은 조개짓과 거미둑에 불과한 것. 조개짓과 개미둑이요. 하며 하물며 산의 움찍과 조그만 촌락에도 하재는 덮칠 수 있음을 오죽하겠는가 라고 설하고 있는 송계암의 화제가 그다지 큰일이 아니라고여 슬퍼하는 대중을 거듭 위로해주고 있더라. 방점의질은 뭐야? 방점의질이 뭐죠? 조개집이죠. 조개집. 의집. 의는 뭐야? 개미가 개미의자죠. 개미의. 그 다음에 뚝. 질은 조개집과 개미뚝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들이 한순간에 생기고 버릴 수 있는 늘상 있는 일이더라. 이런 얘기죠. 파도 한번 치면 썩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늘상과 화마가 뭐더라? 화마가 회록이 별게 아니다. 이 화마 역시 별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허물고 짓기도 하는 조개집과 개미뚝을 들고 있는 것이다. 곤명제는 중국 한나라 때의 무제가 수군을 통치하기 위해서 장안성 서쪽에 판 못으로 거패를 만난 사실을 들고 있고, 거패는 세상이 파멸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큰 불, 세상이 파멸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큰 불로 제로 한무제는 고조선을 침략할 목적으로 인공연못, 고조선 침략하려고 그러니까 망했지 놈아. 인공연못사인 곤명제를 만들어 배를 거기서 건조했다고 합니다. 쫄딱 망하길 잘했네. 이때 거패를 얻었다는 얘기다. 경공요대는 옥으로 장식한 궁전이죠. 궁전과 누대는 뜻으로 호화로운 궁전을 이루는 말을 경공요대라고 하죠. 옥으로 만들었어요. 궁전을. 다 필요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경호는 다시 말하기를 이것으로 추측해보면 득실 흥망이 근심하거나 기뻐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알아서 왔다가 알아서 가고 다 너무 세상 일에 끄달리지 말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인간이라 좀 끄달리죠. 끄달리죠. 그래서 경호는 다시 이 암자의 이력을 들어서 말하기를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몰라.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언제? 신라시대 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 했다고 하니까 역사가 아주 옛날의 일이라고 송계암을 축해서 세우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래요? 빨리 끝나야죠, 스님. 전유문공여감 제장로 집주연 경우사도 영실만근 운부 기보잔 여선이 종입이고 팔인천 운지중량 고여시야 억물극즉 반 장조 대성하니 선유기쇠 지극여시야라. 전에 들으니까 뭔 스님이 유명한 스님들이 와서 강연도 하고 됐더라.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이 송계함의 그 화려했던 지난날, 그리고 송계함의 이 회록은 별거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애쓰시는 경호선사의 모습이 보이죠. 전에는 문곡 여감 등 모든 여러 장로가 집주 영광할 때 듣는 무리가 가득 찼다고 하는데 근래에는 운이 조차 못해갖고
옛날에는 막 화려했어. 문곡 여감등이 와가지고 막 집주영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근래에 운이 좋지 못해서 근근히 신락같이 보존해오던 중에 끝내는 8인천. 8인천이 파자요. 띄워보세요. 8인천을 하면은 화마요? 화마죠. 화마가 들어서 화재를 당하니 천운이 일한가 보다 이런 얘기예요. 천운이 이런 들 어떠겠는가. 화마가 들어서 억압이 극에 달하면 도리어 이제 억압이 극에 달하면 도리어 번성할 조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온 살다가 이제 그냥 홀로당 발라당 태워 먹었으니 억압이 극에 달했으니까 무슨 억압? 천운이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번성할 조짐으로 먼저 쇠락의 극함이 바로 이 화재라던가 쇠락의 극함이 화재로 점을 찍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경사가 성계함이 쇠락하다 사락하다 이제는 불까지 다 당했어.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이것이 바로 이 화재로 끝내자. 그리고 경호는 다시 성계함이 번성했던 과거의 화려한 시절을 들어서 전에는 문곡 여감 등 여러 장르가 경을 논할 때에 경청할 때 경을 강할 때 듣는 대중의 무리가 무지하게 많아서 그냥 넘치도록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서 운이 연주와갖고 근근히 유지하다가 종래는 화천에 들어서 화재를 당하니 이게 인생 극악한 끝이었으면 좋겠다. 천운을 당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순리적인 운명으로 돌리고 있더라. 8인천은 화를 파자 해가지고 인천을 8인으로 표시한 것으로 그러나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 억압이 극에 달하면 이러한 때에 당해 도리어 크게 번성할 조짐이 보이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 인생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인생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들어졌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어나 억압이 극에 달하면 이러한 때에 도리어 크게 번성할 조짐으로 먼저 쇠락의 극함이라는 것이 화재라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 거라고 선지식 경호가 스스로 화마를 당해 시루에 빠져있는 대중들에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복된 일만 남았으면 언급하는 나도 이제는 복된 일만 남았으면 좋겠어. 이놈의 아주 9수 69 뭐냐? 금년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그냥 병원에 가서 인사하고 그래. 좀 병원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병원을 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69 들어가지고 아주 웃겨요. 그래서 가면 또 아무 일도 없대. 에이? 소변검사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프대. 뭔 일이야 이게 오냐? 그래서 그냥 뭐셔 이게 지금 뭐가? 억압이 오냐? 억압해라 나를. 억압이 극에 달해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냥 아주. 없으래나 버래나 이거 없어요. 스님 왜 이렇게 길어요? 또 있어? 또 있어. 오마이 갓. 경호스님 진짜 가방끈 길다. 가방끈 길어. 우천고원 막지구 언천선하니 여경복시 생인천유라 석지전 기리 소창 간부 간부용발 차주하로다. 석지이 분향 광고하니 우악선대 시지 문자차야 이 담화성 조사치당의 기수왈 불가로다 했어요. 하늘은 높아서 헤아릴 수가 없지만 착한 일은 경사와 복으로 남음이 있고 보시하는 사람은 사람과 하늘에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착한 일은 경사와 복으로 남음이 있고 보시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인천에 난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 난다고 유교와 불교 경전의 그 이치를 소상히 밝혔으니 털끝만치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시하란 얘기야. 이로써 화주 스님이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선업을 즐기는 큰 시주집에 가서 고하노니 이 조성의 일을 담당하는데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부잣집은 돈 내놔라 이런 얘기. 시주해라. 그래야지 인천에 난다. 복을 짓는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이제 건선문에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건선문에 맞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합시다.